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2021년 7월 19일입니다. 벌써 영상 제작하는데 0시가 넘어서 7월 19일 월요일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했었던 세 번의 연봉 협상과 그리고 이 투자은행에 들어올 때 했었던 연봉 협상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뉴스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영상 주제를 급히 바꿨습니다. 혹시 연봉 협상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영상을 빨리 빨리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가지만 저도 주인입니다. 저는 한국증권회사에서 국제영업부랑 지점에서도 1년을 있었고요. 국제영업부에서 약 7년 정도를 만 7년 정도 지금 투자은행에 와서 만 6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횟수로는 15년 차인데 아직도 주린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게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가르침 주시면 다시 공부하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 3시 정도에 헤럴드 경제에서 가장 먼저 보도가 됐고요. 스페이스X와 위성체 발사 계약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컷뉴스도 따랐고 오후에는 조선일보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스페이스X랑 현재 아마존 그리고 버진 갤럭틱 이 세 개 회사가 현재 위성 발사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한 회사들 아닙니까? 스페이스X는 올해 3월까지 약 1700개의 위성을 인터넷을 서비스하기 위한 1700개의 위성을 발사를 했고 지난 4월에 추가로 2800개 정도 위성 발사를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2800개를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위성을 제작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OEM을 줄 수도 있는데 해당 업체로 위성을 제작할 업체 중에 하나가 위성을 대신 제작해줄 업체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산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찾던 도중에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이미 2021년 3월 22일이죠. 지금부터 약 한 4개월 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infostock.co.kr 이동희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 뉴스 클릭을 하면은 이걸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계약 규모까지 나왔죠. 120억 원 규모고 스페이스X와 발사체 서비스 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3월달에 공시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3월달에 역시 공시가 없었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금감원 공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한국거래소 공시인데 역시 3월달까지 가도 스페이스X와 계약에 관한 내용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시 의무는 없지만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 이렇게 지금 7월 12일 날 공시가 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공시 내용을 통해서도 공시를 알릴 수 있는데 사실 공시는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인포스탁에 보도된 최종 계약 체결을 이르면 이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3월 22일 기사니까 아마도 3월달 말까지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가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하루 전이죠. 지금 저는 이제 0시 넘었으니까 일요일 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에 접속해서 외신에 혹시 나온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역시 없습니다. 네, 스페이스X로 블룸버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국 항공우주와 계약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한국 항공우주에서 주말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요 사진은 밑에 보시면은 KIA 제공 회사에서 이 사진을 줬단 얘기죠. 뿌렸단 얘기죠. 이 위성체가 스페이스X의 위성체는 아니고 그냥 자료를 쓰기 위해서 아마 이거는 다목적 위성 3호 한국 항공우주에서 위성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출액 대비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진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걸 그냥 자료로 써라,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진은 이거 쓰세요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왜 그랬을까 회사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국 항공우주는 지금 방산 적폐 그리고 분식 회계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장도 바뀌었죠. 그 전 사장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재정경제부 출신 지금 현재 사장이 오면서 노조에서 반대도 하고 전문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노이즈도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뉴스를 내서 좀 이미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해서 보니 사장이 7월 13일 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그 비주와치라는 매체랑 또 민간 우주 개발 착수 뭐 이런 긍정적인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고 공매도에도 시달렸고 그랬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리포트를 봤습니다. 리포트를 보니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 1분기 영업이익 84억이고 컨센서스 57.4%를 하회했다. 그리고 우주 관련 사업은 지난해 1300억 정도 매출이었으면은 이 회사가 약 2조 후반대에서 3조 초반대 매출이 나는 회사인데, 우주 관련 위성체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은 신한인데 중립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한화투자증권인데 매수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지만 우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보면 올해 PER이 약 47배로 보고 있는데, 47배로 보려면 올해 실적을 과연 방산 업체들 실적이 그 PER이 높은 건 맞지만 한국 항공우주에 이 정도 펄을 줄 수 있나? 저는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일단 비싸 보이긴 합니다. 자, 스페이스X 수주 관련 내용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미 알려져서 추정치를 반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 추정에 반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3월 이후에 나온 환경 컨센서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레포트를 봤는데, 대신과 하이투자증권의 레포트들인데 스페이스X에서 수주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다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표시되는 12개월 포워드 PE는 41.83배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일은 7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EPS 추정치고 하얀색 선은 주가입니다. 보면은 주가는 최근에 올라왔는데, 자,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주가는 올라왔는데 EPS 추정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2021년 기준 주가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포워드 12개월 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안 따라온다. 왜 안 따라왔을까? 우주 관련 산업, 그리고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UAM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쪽으로 하겠다, 이러한 희망을 계속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니 주가가 생각보다가 조정을 적게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은 높아졌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권사들은 아마 대부분 매수일 텐데 외국계 생각들은 어떤지 한번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총 15개 증권사와 독립 리서치 기관 한 군데가 레포트를 냈는데 매수가 7군데, 중립이 5군데, 매도가 3군데입니다. 국내는 보면은 거의 다 매수죠. NH, 한화, 미래 다 매수고요. 근데 노무라는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매도고,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중립입니다. 그리고 신한도 아까 중립이었는데 프라이스 타겟은 제시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이와 외국계 목표 주가 35,000원에 중립. 그리고 ISS 에바라고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ISS는 의뢰권 자문업체인데 여기서 주식 리서치 에바라고 그 관계 회사에서 주식 리서치도 하는데 여기도 언더웨이시면 사실상 매도 의견인데, 요거는 조금 됐네요. 나온 지가 1월 26일 2021년 1월 26일자로 언더웨이트인데, 사실 1분기 실적이 낮았으면 이런 경우는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ISS 에바가 셀인 경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95%의 레포트가 매수고 한 4%가 중립, 1%가 셀, 아니면 셀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우스별로. 근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매수 60% 또는 66%, 중립 22%, 나머지는 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면 때문에 이 분석 능력은 제쳐 두고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를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 메이저 IB들은 커버리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노무라나 다이와가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다이와도 홀드 중립이다. 자, 주주 구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역시 대주주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5.34% 들고 있고, 어느 상장기업이나 다 비슷한데, 그리고 블랙락이 2.3%, 그러니까 블랙락, 뱅가드, 그리고 디멘션, FMR은 피델리티고,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제 주식 운용 관련 ETF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런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 군데 좀 특이한 데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위즈덤 트리 인베스트먼트인데, 위즈덤 트리가 어떤 데인지 찾아봤더니 여기도 역시나 ETF 관련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빅5는 아니고 여기도 이머징 마켓 그 ETF들이 있는데, 요 펀드들에서 한국항공우주를 편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스테이 스트리트 코프라고 나오는데, 이 회사도 스테이 스트리트는 블랙락이나 뱅가드만큼은 안 되지만, 여기에 이 회사도 세계 4대 ETF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고요. 3위, 4위 정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서브 펀드까지 쭉 다 봤는데요. 서브 ETF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모빌리티 관련, 이 회사는 스테이 스트리트 모빌리티 관련 ETF가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UAM도 한다 그러고, 위성 발사체는 실체가 있고, UAM은 아직 실체가 있는지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나 해서 이 ETF가, 모빌리티 관련 ETF가 한국항공우주에 발을 담궈두지 않았나 봤는데, 이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스테이 스트리트의 ETF들이 다 조금씩 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820주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거는 69,000주 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해당 모빌리티 관련 ETF는 갖고 있지 않았다. 사실 모빌리티 관련 ETF는 상장 주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모빌리티 쪽은 비상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항은 이제 꼬꾸라졌고, 어느 정도 부실 또는 사기 부분이 발표된 이후로 변변하게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됐고, 지금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조비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버도 편입됐다가 우버도 다 넘겼죠, 조비한테, 그 UAM 사업 부분을. 그래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상장 회사를 살려면 테슬라 이런 거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조비가 이제 상장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한 수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사업. 현재 스페이스X가 1737개 위성을 이미 띄워서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넷에서 제가 발췌한 기사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보시면은 FCC에서 2824개의
추가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 요게 지난 4월 로이터 기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제 찾기 시작해서 7월 달에 한국항공우주랑 딜이 이루어지고 이제 발표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우주 쪽은 현재 약 1,500억이면 매출액 2조 후반에서 3조 하는 회사에서 1,500억이면 5%? 10%가 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마존도 뭐 3,000개를 띄우겠다, 위성을.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스페이스X가 2,824개를 더 띄우는데 그 중에 얼만큼을 한국 항공우주에 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좀 공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도대체 공시 규모는 얼마인지. 월요일날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조회 공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자율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회사는 지금 조금이라도 잘하는 걸 알리고 싶어하는 입장이니까 공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기보다는 그 멀티플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일 만약에 20% 30% 떠버리면은 바로 이런 퀀트 펀드나 이런 데서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상 실적이 안 좋은데 일시적인 뉴스로 인해서, 그 뉴스가 뭐 테이크오버 같은 뉴스도 아니고 이 매출의 아주 일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주가가 20-30% 떠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 퀀트 펀드들에서 공매도 신호를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게 주식 선물 가격이고 하얀색이 주식 가격인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확 떴을 때 주식 선물이 주식 가격을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위치가 더 낮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어데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지 말고 주식 않고 주식 선물로 매도를 치는 투자자들도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10% 20% 만약에 급등해서 출발했을 때 이거를 난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 선물 가격도 좀 보시고, 만약에 백오데이션이 크게 나고 있다, 그 말은 주식 선물 투자자들이, 주식 선물 옵션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와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 그 취업 멘토링, 우리 이직 멘토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제 채널에 바라는 점 다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성투하시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신 게